그 용팔이라는 드라마에서 용팔이? TV 용팔이 맞나? 맞아요, 맞아. 김태희랑 주원 나온 드라마인데 거기서 막 앞유리에 막 띄어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용팔이가 그 띄어져 있는 게 저녁에만 띄울 거야. 아,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낮에는 네. 안 보여서 안 띄울 거야. 네. 근데 드라마에서는 좀 보이더라고요. 좀 잘 보이더라고요. CG야, CG. CG였겠지. 쾌적 수면, 치모. 그럼 막 노래 틀어주고 막 그런 에이, 이제 잠든 거 확인을 하면은 그런 공기 있잖아요. 질 좋은 피톤치드 공기 막 뿌려주고 그럴 수 너무 있죠. 미래적인가? 아니에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조명도 내가 굳이 일어나서 끌어가지 맞아. 않아도 내가 딱 잠에 들면 조명이 탕 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우리 아들이 꼭 불러서 아빠 불 불 꺼줘 이러지 않아도 네. 아빠 불 꺼줘. 그럴 수 있는 거고. 데이터 때문에도 건설을 엮었네. 네. 건설입니다.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 관리 연계 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간 합동 컨트롤 타워 마련.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네, 5G 융합, 실감 기술, VR, AR 등을 적용한 교육, 관광 문화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 기술 등 5G 융합 서비스 개발. 그렇죠. 여기서 실감 기술 VR, AR이 중요해 보이죠. 네. 실감 기술. 이거 완전 게임 아니에요? 게임? 그러니까. 게임이죠. 게임에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 VR, AR을 했다가 그거 많이 못 팔아먹었는데. 그렇죠, 가망했죠. 예, 많이 못 팔아먹었어요. 우리 집도 하려고 그러다가 그 장력 때문에 VR을 달고 있으면 네.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네. 해야 돼. 네, 네. 이 장력이 네. 한 2, 3m가 네. 확 끄집어 당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 영화 그래서 이분께서 규제 혁신 현장 대화를 했어요. 네. 그것도 이거를 네. 로드맵 4차 발표. 네. 예, 여기 네. 하고 이것만.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VR, AR 사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적극 지원을 하겠대요. 적극 지원을 하겠는데 여기서 로드맵을 보면 1차가 자율주행차 18년 11월, 2차가 드론 9년 10월, 3차가 20년 4월에 수소차, 전기차. 근데 자율주행차 드론이 규제 개혁이 했다라고 하는데 산업에서는 규제 개혁을 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 VR, AR을 2020년 8월부터 VR이나 AR에 대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딱히 와닿지 않네요. 어떻게 규제 개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은 얘기는 듣겠죠. 많은 얘기는 들을 거예요. 네.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많은 얘기를 들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 증강현실 분야의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VR, AR 기술의 특징이 혁신성, 확장성, 적식성 그러니까 세 가지를 나눠서 지금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기술 발전은 3단계 시나리오가 1단계는 그 시각과 청각 중심이었고 2단계가 표정 햅틱 입출력에 대한 거고 3단계가 오감 뇌 입출력. 오감이라는 저번에 맛을 느낄 수 있는 뭐 그것도 일본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해서 2029년까지 해서 3단계를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1단계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1단계에서는 플랫폼 단일 사용이고 2, 3단계에서는 이제 플랫폼 다중 사용. 플랫폼 다중 사용이 되면 플랫폼끼리의 연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6대 적용 분야 선정 예상되는 규제 이슈로 35건을 발굴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찾지는 못하겠고 본 분야 공통 적용 과제가 10건이고 6대 분야별 과제 25건 6대 과제를 보면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 일반, 공공, 의료, 교통 이렇게가 6대 분야가 있고요. 대표 과제 1번 읽어주시오. 네. 기능성 VR, 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맞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 등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 검토. 제어할 프로그램?
네. 그래 게임을 규제 미적용. 네. 게임이 들어가니까 약간 네. 이상해지죠. 네, 아니 위에는 의료기관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그죠. 게임 얘기가지고 재활하는데 게임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기능성 게임이라고 해서 네. 사실 그 의료 쪽에도 쓰이는 게임 분야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뭐 생태계가 거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닌텐도 위 같은 거예요? 아니 테니스 아예 치고. 재활 훈련 그런 거 자체를 아니에요? 게임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네. 병원에서 재활을 받으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고 또 병원에 이제 그게 한정적이니까 네. 재활 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VR이나 AR을 접목해서 집에서나 혹은 이제 정해진 공간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주는 의도로 의도로 게임을 만들곤 있는데 VR로? 근데 아직 거의 없지. 턱이나 아까 그럴 수 있지. 병원에서 네. VR 기기를 주는 거야. 네. 집에서 하라고. 제가, 고장내지. 오지 마.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이틀 만에. 아 근데 이제 저번에도 이제 고장내지. 우리 집에 그 VR하고 이제 네. 그 모션 핸들 네. 그걸 네. 다 사서 오큐라고 뭐가 산 거야? 플레이스테이션에 이제 장비 딱 오. 마련을 해서 네. 아들이랑 나랑 이제 와이프랑 셋이서 하는데 완전 거실 난장판 되고 막 서로 때리고 뭐 난리. 그치, 그 장님들이 서로 놀이하는 건데. 이걸 오큐로스 뭔가. 오큘러스는 이제 VR 끝내주- 전문. 끝내준다고 하던데. VR 전문 회사고. 그거 빼복에서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한 활용. VR, AR 장비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 적용 활용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개인 영상 네. 정보니까.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전한 부분, 안전한 활용인데 합리적인 활용 기준, 합리적인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그쵸. 말이 참 모호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네. 좀 비슷한 이야기지. 저희 가게 오세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뭐 좀 암호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데 네. 합리적이랑 안전한 활용이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약간 이 부분도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잡히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원격 안전 점검 검사. VR, AR 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산업 현장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그 공장의 네.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디가 멈췄네, 어디가 뭐 잘못됐네 이런 그러니까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잠궈야 되는데 네. 안 잠그고 왔어. 그럼 또 방호복 입고 이거 하고 가지 않아도 네. 그냥 거기서 버튼 띡 하고 누르면 확인을 할 수 잠긴다. 있다. 확인하고 네. 이제 로봇을 보내서 로봇의 아. 동작으로 이렇게 잠글 수 있는 아.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많이 되고 있다는 이런 거 만드는 거에 일자리 많이 필요해. 아. 많이 생길 거야. 만드는 거. 그치. 만드는 걸 노려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생겨서 일자리가 뺏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가 생겨서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네. 많아졌어. 그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비교로 따지자면 그렇게 그쵸. 안전 프로그래밍 점검을 하는 하는- 사람보다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네.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 네. 거기 진짜 설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컴퓨터로 먹고 살잖아. 사로 뭔지 모르겠어. 난 컴퓨터에 팔아먹고 네. 살아. 그치. 그러네, 진짜 다 컴퓨터로 먹고 살아. 손가락으로 먹고 살아. 자, 네 번째. 차량 영상 표시 장치 유형 확대, 착용형 AR 글래스 도입 등 영상 표시 장치의 범위 정비. 이게 자율주행이 먼저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이 창문으로 이렇게 쏴주는 영상이 될 거라고 막 가다가 스톱이 됐거든. 네, 가다가 갑자기 자율주행으로 약간 판도가 뒤집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판도 뒤집힌 게 아니라 자율주행은 가고 있는 거고 네.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또 네. 따로 가고 있었는데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스르륵 사라졌죠. 갑자기, 네. 사라졌죠.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용팔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냥 TV 용팔이 맞나? 맞아. 김태희랑 주원 나온 드라마인데 거기서 막 그 뭐지? 그 차 거기 있잖아요. 앞유리에 막 띄어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용팔이가
그 띄워져 있는 게 저녁에만 띄울 거야. 아,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낮에는 네. 안 보여서 안 띄울 거야. 네. 근데 드라마에서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거 좀 잘 보이더라고요. CG야, CG. CG였겠지. 근데 일단은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갈 건지 AR 글래스로 갈 건지 뭐 그거는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내비게이션을 보는 이 상황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앞 유리에 표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앞 전방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약간 이게 지금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성이 좀 LG 그 투명 OLED로 하면 어마무시하게 비싸겠지만 앞유리 깨지면 와 그렇습니다. 5번째, 교육 현장의 VR, AR 기기 콘텐츠 활용,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 실무 VR, AR 활용 지침 마련. 이게 뭐 이제 대면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VR, AR 기기 이 콘텐츠 활용은 약간 이제 교육 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외국인 강사가 필요하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특별 강의라든가 이런 거 초청을 할 때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굳이 날라올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6번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시 AR 기술 활용 검토. 이거 왜 제외국민만 해? 그러니까요. 할 거면 국민 다 하지. 왜 내국인은 의료법이 뭐 해가지고 못하게 돼 있나 보지. 의료법에 또 그렇게 되구나. 그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이거를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얘기를 해보다가 그러면 의사들하고 이제 막 트러블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외국에 제3국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만들면 어떻겠니? 그걸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한 발 네. 먼저 들이미는 거야? 그렇지. 일단 문 안 닫히게 한 발 먼저 넣고. 일단. 그러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하겠다. 국내로 범위를. 확대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대상자를 넣은 거지. 그 대상자를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 과제 6가지. 자, VR, AR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인데 보시다시피 엔터 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 일반, 교통, 의료, 공공 쪽에서도 치안, 소방, 국방 이쪽에 이제 VR, AR 기술이 주요 확산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근데 엔터 문화에 이제 360도 스포츠 공연 관람 이걸 계속적으로 밀고 있죠. 네. 올림픽 할 때마다 뭐 얘기를 했는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60도 영상 본 적이 있어요. 네, 안 봤어요. 360도 영상. 360도 스포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대. 360도로 이렇게 내가 네.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뒤가 보여? 뒤도 보여요. 뒤도 보이고. 근데 그렇게 텔레비에서 광고를 하는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안 쓰게 돼. 가상 여행. 이게 데이터 댐이랑 무슨 그니까 나는 지금 계속 이게 디지털 댐인데 언제 5G 나와? 하고 VR, AR 얘기만 하고 이게 데이터 댐이랑 뭐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희한하네. 자, 그리고 이게 데이터 때문에 기분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데이터 때문에서 이런 것들이 끝난 건가요? 그럼 디지털 댐은? 아니 지금 아니 더 있어요. 5가지. 지금 이제 3가지 왔어요. 3가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개가 데이터가 어디 쌓이나? 그렇죠. 이 데이터가 이렇게 한 계속 개 다 쌓인다고? 이렇게 쌓인다는 스포츠 거지. 한 것도 경기 기록이 또 쌓이고 뭐 문화재 그러면서 사진도 생기는 쌓이고.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다 네. 파악을 해서 시청각 중심에서 네. 표정 획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쌓여있는. 되는지에 대해서 축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근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영상이 없어야지. 우리 얼굴 치우고. 치우고 딱 이거만 보는 거지. 자, 선제적 규제의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인데 이제 선제적 규제의 혁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범분야 공통 개선 사항 3가지. 일단 3가지 중에 개인 영상 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 2번째 3차원 공간 정보 해상도 등 활용 기준 완화, 3번째 기능성 VR, AR 콘텐츠 재활 프로그램 등의 게임물 분류 완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앞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데이터 때문에 이제 가두겠다. 그리고 팔아먹겠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 데이터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의 데이터와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의 데이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의 데이터, 이게 다 다른 게 이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AI로 가는 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네, AI 융합 스마트 공장 12,000개 제조, 미세먼지 실내 정화 등 AI 홈 서비스 17종 보급, 생활 미적 분야 AI 플러스 X 7세대 7대 프로젝트 추진. 네. 여기서 보면 스마트 공장은 대충 알 것 같고 네. 미세먼지 실내 정화도 대충 알 것 같은데 AI 홈 서비스 17종 찾다가 못 찾았어요. 건설 예, 찾다 못 찾았는데 이게 각 건설사마다 자기네는 어떻게 하겠다, 홈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갖고 올 수 없어서 근데 이제 생활 밀접 분야의 AI 네. 플러스 X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법 복제품에 대해서 이제 신규 감염병, 에너지 효율, 의료 영상, 진료 판도, 지역 특화 산업, 해양 경비 및 지뢰 탐지, 국민 안전 및 신속 대응 이렇게 해서 이 7가지에 대한 AI 융합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아까 17개 홈 서비스를 못 네. 찾았는데 작년에 이제 국토부에 네. 교토국토부에 있는 자료를 잠시 떼어왔고 네. 17가지의 예로 오, 캐전 수면 등 동적 홈케어, 미세먼지 실내 정화, 공동주택 무인 배송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가지 오. 뭐 근데 쾌적 수면 참 잘 자더라고. 그러면 좋지 뭐. 그럼 막 노래 틀어주고 막 그런 AI가 알아서 노래 네. 틀어주나? 잠자라고? 이제 잠든 거 확인을 하면은 그런 공기 있잖아요. 질 좋은 피톤치드 공기 막 뿌려주고 그럴 수 너무 있죠. 미래적인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명도 내가 굳이 일어나서 끌어가지 맞아. 않아도 내가 딱 잠에 들면 조명이 탁 꺼지는 응.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내가 굳이 리모컨 아니면 거기까지 가서 끄고 응. 우리 아들이 꼭 불러서 아빠 불 꺼줘 이러지 않아도 아빠 불 꺼줘. 그럴 수 있는 거고 데이터 때문에도 건설을 엮었어요. 네. 건설입니다. 댐도 건설이지. 자, 그렇게 그런 것들이 네. 들어가 있고요. 자, 5번째. 디지털 지편전,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 콘텐츠, 박물관, 미술관, 시간 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 검색 활용 서비스 제공.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자료를 못 찾았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풀이해서 써놓은 게 네네. 디지털 지편전은 누구나 쉽게 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 공유, 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 콘텐츠, 박물관, 미술관, 시간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북의 활성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북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굳이 도서관 가지 않고도 그 여기서 그 태블릿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책 볼 그렇지. 수도 있고. 그렇죠. 책이 무겁잖아. 네. 굳이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무거워서 안 보는 거예요. 그치. 나 전철에서 보고 싶은데 너무 무겁고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그리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디지털 책 주면 눈이 아파서 나 눈이가 안 하는 거 좋아. 블루라이트 필터가 없어서 우리가 태블릿이 무거워서. 유튜브 보듯이 볼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 책을 읽어줄 거예요 이제. 그런 어플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이번에 네이버에서 히트친 그 전등이 하나 있는데 전등을 이렇게 딱 놓으면 전등 놓고 책을 딱 펴면 책을 읽어줘요. 그 전등 히트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9월 2일 날 이제 우리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7개 산업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 인공지능 합승용 데이터 구축, 두 번째는 인공지능 바우처와 3번 그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 4번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5번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6번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7번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 등이 있습니다. 예, 바우처를 왜 이렇게 많이 줄까요? 바우처?
지원이죠, 그냥 지원. 근데 이게 아까랑 또 내용이 다르네요. 5G가 네. 없네. 네. 뭐 VR, 이거는 AR 이제 데이터 게임을 하기 위한 이제 시급한 이제 본격 추진 과제 7가지고 본격적인 2달 거. 만에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좀 더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네.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축적, 가공, 데이터 활용 이쪽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AI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이 돼서 전체적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갖춰 나가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 활용에 바우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집에는 이제 그 바이오, 의료, 제조, 에너지, 금융, 행정 등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또 SOC 디지털화해서 도로, 철도, 하천,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이제 센서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죠. 센서 데이터들이라든가 IoT에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들이 그리고 로봇이 이제 수집할 거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좀 수집해서 축적 가공을 해서 이제 데이터 활용은 바우처로 다 활용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디자인은 아름답습니다. 디자인은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가 하느냐. 어떤 기업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게 이제 주요 5가지에 대해서 7월 15일 날 발표했던 이제 데이터, 5G 전국망, 5G 융합, AI 융합, 디지털 집행전 해갖고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 관리 연계 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간 합동 컨트롤 타워 마련. 그래서 앞으로 이쪽 그 데이터에 대한 네. 축적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급한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활용 부분도 지금 중요하겠지만 네. 활용을 하기 위한 축적의 네. 시간이 굉장히 지금 미미했다라고 보고 그 축적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고 그 축적을 하기 위한 제반 장비들이 아직까지 많이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 VR, AR 이런 것들도 거기로 가기 위한 한 가지의 단계일 뿐이지 그게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에요. 판단해주기 위한 거고 판단의 레퍼런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우리에게 모두 효과적인 보다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 위한 데이터 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은 보면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댐 이런 사업을 국가가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는 국가나 공적 영역에서는 사실 데이터의 축적이나 활용보다는 규제,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데이터를 축적한다든지 이걸 사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공 영역의 것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것까지 축적을 하고 활용을 하고 사업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이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 보이고 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들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의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 좀 이렇게 불량한 애들이 가는 길을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이게 좀 시대적인 흐름하고 좀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공공재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쪽에서 유럽 쪽에서 하는 거는 공공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그거를 데이터를 다 점유를 하고 있고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쪽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점유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그 개인 정보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벤처 기업들이 그것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재라고 보고 공공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부분도 공공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국민을 컨트롤하는 무기로 사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공적 영역에서 그걸 경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선진국에서 이 빅데이터와 관련한 사업은 사실 데이터는 오히려 이제 너무 많고 문제는 어떤
어떠한 데이터가 쓸모 있는 데이터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했을 때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가,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지. 여기처럼 데이터를 막 일단 부자별로 끌어모아 이렇게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정책 아카데미를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고, 네. 하여튼 뭐 네네. 보고 레포트를 만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우리나라는 이걸 직계하는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상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질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를 진짜 세세하게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자료를 레포트를 월간이라든가 네. 뭐 연간이라든가 이렇게 레포트를 내고 이러는 기업들이 없어요. 근데 외국 기업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왜 없는지 아세요? 그런 거를 국가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책 연구 기관이라는 것들이 각 분야마다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 시장을 책 기관들이 다 쥐어 잡고 있어.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진입을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연구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수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권에 연결이 돼 있거나 국가 사업을 따거나 하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민영화나 뭐 사업화가 되거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공적 영역에서 더 주도적으로 하자라고 하면 할수록 선진국의 식으로 어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지는 쪽으로도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국가는 로우 데이터만 보고 그치. 공개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땜이어야 돼.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럼 네. 이제 데이터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인구가 그래도 1억은 넘어야지 어떻게 팔아먹을 때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기업도 몇 개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1억 5천 정도 되고 1억 5천 정도 되고 기업체가 그 정도 하고 움직이고 한다면 우리나라 데이터도 가치성을 갖고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 알이 먼저냐 뭐 이 얘기가 계속 공론 얘가 핑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원래 효율이 가장 없는 데가 공기업이니까. 그쵸. 우리 맨날 욕하잖아요. 공기업, 데이터 공무원. 땜 이런 거 하지 말고 통계청이나 좀 똑바로 하라. 그러니까. 더 쓰레기를 더 모아가지고 그치. 있는 것도 똑바로 못 하는데. 그리고 이거 이제 구분하다가 쓰레기 만들 게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네. 쭉 쓴 거를 봤잖아요. 네. 과제 내용을 네. 쭉 다 보면 사실상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무언가 만드는 일은 없어요. 맞아요. 다 그냥 돈을 주고 아니면 기업들 이거 해주세요. 아까도 뭐 5G 이제 네. 통신 망 깔고 네. 다 민간 업체들이 하는 데에 세금 감면해주고 바우처 주고 규제 뭐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해주는 정도,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좀 미래 사업이나 좀 뭔가 좀 창의적인 R&D에 관련한 사업들 할 때는 아예 워킹그룹은 그 현업에서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국가는 뒤로 물러서 있어, 정부는 뒤로 물러서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백업해주는 정도, 예산을 뭐 지원해준다든지 규제가 이제 막고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준다든지 해서 정부는 뒤로 빠지고 이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앞에 나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현재 플레이어들,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이제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얼마를 뭐 써서 일자리 몇 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그 홍보 자료거든. 사실상 이게 의미 있는 어떤 이 로드맵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수치들 이거 다 사실 뻥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 근데 정부에서 자기 타겟은 한 거죠. 타겟은 한 근데 거죠. 이게 너무 홍보 자료니까 네. 이게 좀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우리가 정말 무언가 선진국들이 앞에서 끌어갔던 것처럼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면 이런 구태에서도 이제 벗어나서 정말 일이 되게 만드는 무언가 이렇게 진짜로 전문가들이 진짜 마음껏 무언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미국하고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그 4차 산업혁명 네네네. 엄청 잘 돼 있죠. 일본에서 네. 일본은 솔직히 거기는 비슷해. 이거랑 비슷해. 일본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거든. 네, 좀 모르겠고 네.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던 맞아요. 것이 뭐냐면 네. TF팀을 만들면 네. TF팀의 총무가 국가인 거야. 오. 총무가 네. 국가고 시다바리 네. 일종의. 일종의 시도가리. 모든 돈 지출 관리하고 네. 뭐 네. 시든 돈 맞아요. 드릴게요. 해주세요. 그게 이제 국가고 네. 교육, 학교, 네. 민간 네. 그리고 기업 이것이 삼박자가. 삼박자가 맞아서 네. 새 TF팀을 만들어 놓고 오. 그 TF팀에 낄 수 있는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낀다라고 네. 손만 들면 네. 끼워주고 그쵸. 이렇게 해서 TF팀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TF팀의 리더가 되는 게 학계거든. 왜 학계가냐면 학계들은 레포트를 잘 써요. 정리를 잘하고 보고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수년간에. 그렇지. 네. 학계들은 뭐 보고를 잘해야 될 거 네. 아니야. 근데 기업은 뭐예요? 실무를 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민간은 뭐예요? 활용을 할 거야. 네. 이 세 삼박자가 맞춰서 이렇게 하나의 TF팀을 계속 만들더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오, 네. 걔는 나란 거야. 걔네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지. 넉살 잡고 응.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권 네. 싸움 하고 하겠죠. 우리도 자꾸 이제 곁눈질 하면서 네. 아 저렇게 하니까 일이 좀 되고 뭔가 잘 되네. 그럼 우리도 조금씩 자꾸 이제 따라 해보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음번 것도 계속 이렇게 보다 그쵸, 보면 그쵸. 네. 보다 보면 네. 우리가 정책을 새로 만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어떤 뻥을 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네, 그렇죠. 대비를 하지. 거짓말과 진실을 걸어내서. 그냥 데이터 때문에 아무 데이터 때문에 상관없는 데이터라.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진짜 그냥 메이크업이야. 그 아까 그 어. 그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때려놓고 그 라인 맞춰가지고 땡이라는 어떤 무슨 뭐 이렇게 뭔가 모아놓는다는 거 모아놓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게 나눠준다는 네. 이런 가공하고 거 개뿔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픈 API가 돼야 되는 건데 그치. 오픈 API 같은 게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 기업들에 있는 데이터가 공공재라고 치면 국가는 뭘 해야 되냐면은 야 니네 데이터 다 내놓는데 내놓을 때 생으로 내놓으면 안 되잖아. 개인정보 같은 경우 개인정보는 어떻게 가리고 이렇게 해서 네.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 나라 안에서 공통하게 된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어디다 갖다 넣어놔라고 지시를 하는 거야. 그걸 그런 규제는 만들고 네. 그런 건 풀고 해가지고 네. 나도 SK텔레콤 사람도 이런 사람도 다 데이터를 갖고 가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지금 뭐 전철 노선도 이런 거나 있지. 네. 예를 들어 사람들 동선 데이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 통신이면 동선 네. 데이터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네. 이 진짜 국가에서만 줄 수 있는 거 있잖아. 일반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거. 네. 근데 소수 사업자만 네.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모아서 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 근데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가 네. 이제 미래의 석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각 기업들이 자기 플랫폼에서 생성된 이런 데이터들이 물론 그 소비자들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네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아직 좀 이렇게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최근에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마이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제대로 해야지. 그치.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하자라는 좀 암묵적인 합의 아니면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일괄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런 게 정해지면. 프로젝트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아파트 홈 서비스가 무슨 데이터 때문이냐고. 불 끄는 게. 여기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 저희 유엔 정책 가는 거 하는 거지. 아유. 이거 뭐 리포트 쓴 애들은 돈 벌었잖아. 아, 그치. 디자인 한 사람들도 돈 고용장수 벌고. 했잖아. 나라가 그럴 때 돈 쓰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때문에. 다음은 뭐죠? 다음 주제는 지능형 지능형 점. 점.